네, 추석 특집 대담 마지막 순서. 오늘 모신 분은 남북한에서 모두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평양 출신이시고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그리고 2016년에 망명이라 표현해야 되죠. 탈북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여서 민주평통 사무처장,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 그죠? 사무처장 맡고 계신 태영호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불교 방송이라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가위 명절 때도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가위 이게 추석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가위 때 되면 북한 출신들은 다들 뭐 남들은 뭐 귀성하고 뭐 하는데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먼 기성 행렬들을 이거 바라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 뭐 이제 임진각이나 이런 예. 판문점 근처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가져왔을 때 한두 번은 예.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뭐 매해 가긴 또 그렇고 예. 제일 좋게는 그저 다들 서울을 빠져나갈 때 서울 안에 있는 게 또 제일 좋더라고요. 아, 예. 지금 고향에 누가 계십니까? 글쎄 제가 온 다음에 뭐 그 후속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제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있고 친인척들이 다 있죠. 아, 예. 참좀 보고 싶겠네요. 예, 추석 때만 되면 정말 엄청 보고 싶죠. 저희 집안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게 우리나라가 빨리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석 그 연휴 초반에, 그러니까 지난 10일이었죠. 해외 지역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주 지역 그 나라들의 자문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까? 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이 총 한 2만 2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천 명은 해외에 있습니다. 제외에 있는데 미주 지역에만 거의 한 1,8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이번에 이제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 회의인데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들어와 왔고 이 회의 기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격려사도 해주시고 우리 민주평통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이제 행사였죠. 예. 근데 미주 지역만 한 거죠? 다른 지역 따로 합니까 또? 이 12월 달에 아, 미주 외에 유라시아 지역과 아프리카는 이제 12월 달에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들은 교포들이네 한마디로. 그죠?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중에는 이중 국적자도 있고 그렇죠. 또 영주권자도 있고, 예, 그 우리 국적자도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매우 다양하죠. 예, 이분들이 역할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예, 예. 이 통일이라는 게 꼭 우리 그 한반도 내에서만 이게 예. 조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해외의 자문위원들이 그 나름대로 그 나라들의 이주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한국과 가교 역할도 해주고 또 민간 공공 외교 이런 데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이 최근에 이제 국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K-팝이라든가 BTS 같은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식당도 요새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와서 우리 김치 뭐 그다음에 라면 뭐 떡볶이 이런 게 지금 우리 드라마가 완전히 그 퍼지면서 지금 한류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예. 우리 처장님들 런던 계실 때 그런 걸 좀 느끼셨죠? 아이 저는요 예. 런던에서 2번 근무했는데 예. 제일 처음에는 2004년부터 8년까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학교에 가니까 영국 애들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I'm from Korea. 난 뭐 한국에서 왔어. 너 사우스 코리아만 너네 사우스 안 밝히고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애들이 단번에 너 싸이 만나봤냐 이건 거예요. 아, 바로 싸이 얘기부터. 근데 우리 애는 싸이가 누군지 모르세요. 뭐 싸이라고 그러니까 야 싸이 그러면서 그때 완전히 영국은 완전히 말춤 추고 뭐 그다음에 예, 학교 애들이 완전히 싸이에 미쳐 돌아갈 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고향 생활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래도 이 서울 같은 데 보면 평양 냉면집도 있고 모란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란정인가 뭐 이런 식당도 있고. 네. 그럼 뭐 맛이 같습니까? 아, 맛이 나 달라요? 이번 추석 기간에 냉면 좀 먹으러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네. 추석 연휴 기간에 하는 냉면집이 별로 없더라고. 다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냉면집에 가면 그 냉면집 사장님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와서 물어봐요. 아, 이거 평양냉면하고 맛이 같은가 어떤가 한데 우리 서울에도 간판은 다 평양냉면 평양냉면이에요.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 지금의 평양에 있는 평양냉면과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은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원조냐, 누가 진짜 뭐 냉면이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대의 변화와 또 그의 또 체제 이런 특성상 이제 맛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이 진짜다, 혹은 평양에 있는 서울냉면이 진짜다 이 판단하기 대단히 힘들죠. 힘들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음식이 좀 더 차갑다 이런 생각은 해. 네.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금강산에서 먹은 기억이 있어서 네. 차갑더라고요 음식이. 뭐 북한 음식이요. 네. 와, 저는 그건 별로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은 북한에 가면 그 음식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예. 처장님은 이제 그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제 서민 음식은 안 드셔보셨군요. 저는 그 밑바닥을 이제 경험했는데. 아, 예. 아니 근데 추석 때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1,000만 명 이상이 막 이동하고 그럽니까? 안 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추석 때 제일 먼저 제가 이해 못한 게 우리는 추석 연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니 추석이면 추석이지 왜 연휴나 이걸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는데 보니까 추석 전부터 우리는 민족이 대이동하잖아요. 예. 북한은 추석 딱 하루만 셉니다. 아이고. 그래서 연휴란 표현이 붙지 않고 단 북한은요. 북한 주민 거의 다가 추석에 산에 성묘하러 갑니다. 아 그날 당일날. 네, 당일날. 어. 그리고 제도 지내고. 예. 북한도 대부분 다 제지내 차례 예, 그렇죠. 다 지내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것만은 같은데 제가 어제 북한 노동신문 그다음에 네.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을 봤는데 네. 추석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추석은 북한도 이제는 지내는 게 명백합니다. 예. 말은 추석이란 말을 안 쓰는군요. 네, 안 쓰고 뭐 민족 명절 뭐 이런 추석이란 표현은 이제 예. 안 하고 우리처럼 예. 우리는 뭐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 그리고 또 집에 자강차가 있으니까 저 집이 목포든 부산이든 몇 시간씩 몇 시간씩 걸리죠, 그게.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껏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자전거.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가기 힘들죠. 그리고 또 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여행 중, 그러니까 평양시 주변에 자기 부모님들의 묘가 있다면 그건 성묘가 가능한데 뭐 기차 타고 뭐 저 함경북도 청진이라든가 양강도 뭐 이런 데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추석날 움직이지 않죠. 여행 증명서 받기도 증명서도 힘들고. 받아야 되고. 예. 자 우리 태영호 차장님께서는 최초의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민주평통 네.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한 모두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저 주영 공사라 그러나요? 네. 주 영국 공사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아 이거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선출직 국회의원도 그렇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북한 출신이 선출직 국회의원 한 적은 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기관장 우리 기관장 차관급 기관장은 제가 최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어요. 이 영토 조항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관급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차관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체 공무원의 0.01%에 속하는 맞아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이 그 차관급 기관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북한 주민과 엘리트를 향해서 우리는 말로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인사에서도 차별이 없고 불이익이 없이 이렇게 북한 출신도 결국은 차관급에 등용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준 거죠. 그렇죠. 일단 취임하신 지 2달이 조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우선입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업무를 내가 좀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우선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일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한 이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이제 큰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제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제가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한 시민대화, 교실 이런 걸 많이 해서 이걸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해외에 북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기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손에 핸드폰도 없고 그렇죠. 컴퓨터도 없었는데 지금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우린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공격한다 친다 이건 다 북한 정권이 꾸며낸 거짓말이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평화 통일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걸 일반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북한에다 이제 계속 보여주죠. 예. 근데 북한은 저는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항상 벼락 끝 전술을 펴고 네. 최근에는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 국민정이 직접 만나서 운전대까지 잡았고 이렇게 한 거 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그렇죠. 저는 의전이라고 봅니다. 푸틴도 아닌데. 네. 왜냐면요. 이게 정상들은 정상급에 맞는 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쇼이구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죠. 쪽이잖아요. 뭐 국가안보실장쯤 되는 그 격이 왔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주고 갈 때는 비행장 같이 또 태워다 줘서 비행장에서 포옹하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상급으로 대우해야 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선 첫째로 김정은에게 그만큼 러시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은요. 이게 완전히 지금 로또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있죠.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2년째 접어드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로켓 포탄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산해서 주겠다고 나라는 세계에 북한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로켓탄 뭐 그다음에 포탄 뭐 생산하는 족저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지금 돈 버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뭐 자기가 직접 운전대 잡고 쇼이구를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비행장까지 갈 이런 정도가 됐고 또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렇게 북한이 절박한 거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싸움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 우크라이나가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받고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건 누가 더 많은 무기를 손에 쥐는 건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에서 가져가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나토국들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이거 진짜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요즘 추세가 이게 이 북한 이탈, 탈북하는 젊은층 세대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남한에 와서 공부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공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에서 오는 탈북민 구성을 보면 지난 시기와 달라졌어요. 뭐에 달라졌는가 하면 지난 시에는 배가 고파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좀 벌어보자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는 건 젊은이들이 대다수인데 공부 좀 해보자. 또 자유롭게 한번 좀 서울에 와서 좀 놀아보자. 뭐 한국 뭐 저 드라마 실컷 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 오면 대학을 가는데 우선 첫째 문화가 다르죠. 그다음에 그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배운 교육 과정과 우리 대학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마 대학 다니기는 대단히 힘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국대에 갔다 이건 동국대 이거 불교 그 대학인데 동국대에서는 대단히 잘해요. 거기에 북한 그 탈북민 출신 학생들이 한 37명이가 되는데 동국대에서는 그들이 끝까지 대학을 졸업하라고 장학금도 이제 주고 동관 스님 그 이사장님께서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그다음에 윤 청장님께서도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동국대라든가 또 여러 사찰들에서 수굴 스님이라든가 계속 지원하시던데 정말 엄청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북한 출신 학생들의 이제 사회 정착이나 학업 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라든지 뭔가 좀 뒷받침이 필요하군요. 예. 그 얘기시죠. 그 이제 멘토링을 좀 해야 될 것 멘토링.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개 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점수가 이제 올라 안 가니까 그다음에 옆에 친구한테다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 물어볼 때는 아 이거 대줄 수 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 이탈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1대1로 예? 완투완으로 좀 멘토링도 좀 해주고 또 우리 저 남한 그 학생들도 그 심정을 좀 이해하고 좀 번거롭지만 같이 커피점도 가서 좀 과제 수행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좀 잘 도와줘서 일단 대학을 졸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 아드님은 공부 잘 했잖아요. 아, 우리 애들은 외국도 갔다 오고 뭐 왔다 갔다 우리 애들은 잘하는데 우리 큰 애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우리 둘째는 이제 8월 24일 날 군방 졸업했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가을에 졸업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 계절 학 예, 8월 24일 날 졸업. 네, 졸업하고 이제 이제 뭐 할지 이제 이제 고민이 고민이죠.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공부시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아빠 이거 한국에서 대학 다닌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애 정도리가 쉽지 않은데 아니 일반 탈북민들이야 뭐 그렇죠. 도와줘. 예. 우리 차장님은 좀 평양에서 아주 쉽게 공부하셨군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닙니다. 평양 외국어. 저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죠. 국제관계대학 다녔고. 예, 그렇죠. 예. 외교관 하시려고 아주. 예. 근데 2016년에 오셨는데 사실 근데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험한 말 좀 하겠습니다. 네. 엘리트였다가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됩니다. 네. 바보가 되고 몹쓸 놈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어요? 국회의원 4년 하시면서. 글쎄요. 그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지역구에 가서 이제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역구 우리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제발 좀 싸움질 그만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말들을 제일 막 그래도 일단 국회라는 건요 여야가 있고 또 대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 게 또 국회예요. 실제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정치의 갈등 이게 너무 폭이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막 국민들이 이제는 좀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 싸우다가도 같이 목욕탕을 가거나 뭐 같이 밥을 먹거나 술 한잔 하거나 예. 이런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점점 그게 좀 저는 점점 심각하다. 맨 처음에 21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일 초기에는 뭐 거기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그러면 체력 단련실에 가면 같이 사우나도 하고 웃고 봤는데 이게 점점 국회 원내가 치열해지면서 이것도 점점 이렇게 되고 제가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영국 국회는요 싸움은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그 대신 딱 회의만 끝나면 저녁이면 그 주변 옆에 팝이요 이런 맥주집 허브집에 가면 여야 의원들 사이 술 먹고 취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와 그다음에 일반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낮에도 싸우고 저녁에는 아예 상종 안 하고 이런 지금 그 제가 남북 관계도 말이죠. 이게 냉각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북한 체제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지금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체제 단속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정말 저도 혼동이 돼요. 그 체제 단속은 지금은요. 지금 김정은 체제의 지금 체제 단속은 그 아버지 대인 김정일 때와는 대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체제 단속이 심해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한국 영화 봤다고 해서 유학생들 맞아요. 지금 수갑 채워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지난 시기에는 이거 중학교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봤을 때는 비판하고 뭐 엄청 이제 했지만 그렇게 수갑채워서 감옥에까지는 안 데려갔거든요. 이 세상에 아니 영화 봤다고 그렇게 감옥에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제가 이게 참 이게 우스운 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2012년도부터 북한을 통치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 주민들을 보고 핵만 완성하면 그러면 핵은 만능의 보검이다. 핵만 완성하면 제재도 풀리고 북한이 엄청 잘 살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기본 핵을 만든 이유는 뭐냐?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핵 강국이 아닙니까? 강국인 미국하고 핵 가지고 맞짱 떠 가지고
몸값을 올리겠다 이게 전술이었는데 핵은 다 했어. 지금 뭐 핵미사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느냐? 아니 미국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앉아서 지금 국내 중학교 지역 여학생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이 드라마가 북한이 만든 핵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왜 젊은 애들이 지금 20대, 30대, 10대가 완전히 우리 한류한테 지금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서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 마약 중독자들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이거 보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거 알면서도 마약 하잖아요. 지금 한류에 지금 북한 젊은이들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다가 잡히면 난 감옥 가고 수갑 찬다는 거 알지만 일단 봐요. 왜냐? 그게 그들이 받고 있는 엄청 이런 사회적인 스트레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게 대안 해결사 이거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물론 당장 북한은 뭐 붕괴되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자 보세요 지금 10대 20대 30대가 한류에 미쳐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뭐 20대는 계속 20대 아니에요. 얘들이 크면 40대 50대 그러면 점점 북한에서 한류에 중독된 세대가 인구의 다수가 되고 지금 이 기성세대는 좀 약간 그런 세대는 없자 나이 들어서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요. 저는 평화적으로 아주 그 소프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생각보다는 저는 쉽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이제 그 1990년에 동독 서독이 이제 통일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또 괜히 했다 통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워낙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이제 강연에서 우리 태영호 사무총장님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지금 이대로 그냥 가자. 그러니까 뭐 양제, 일국 양제 이런 말 하시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냥 가는 게 통일해서 괜히 무리해서 했다가 또 우리가 나만이 손해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니 북한이 적어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때 그때 통일해야지 지금 당장 통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인권 상황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아니 나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내가 수영 배워 가지고 와서 때까지 좀 기다려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동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경제적 편익이 찾아옵니다. 아 그게 근데 설왕설래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섬나라와 같거든요. 뭐 지도를 보면 대륙하고 붙어 있지만 섬과 같아요. 일체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다 바다를 통해서 해외로 가. 근데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고속도로와 고속철로 바로 중국, 몽골, 러시아 이 거대한 대륙과 우리가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 잠재력 이게 결국은 대국으로 뻗어나갈 거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저출생 때문에 제조업은 거의나 이제는 해외 인력이 들어와. 동남아인들이 그렇죠. 이제 몇 년 지나면 더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반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2,600만이라는 그런 갑자기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크잖아요. 그런데 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해리스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주한미군 분담금 올라갈 거야. 뭐 별의별 지금 그렇죠. 주장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게 다 뭔가면 분단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은 더 커지고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비단 영토와 국토와 면적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서 우리 분단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이런 일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러시아나 미국도 가만히 있을 거란 얘기.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세대 아닙니다만 저희 아래 세대는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반대. 그래서 북한도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죠? 북한은 정반대예요. 북한의 지금 MZ 세대들은요. 언제면 통일될까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북한 젊은 친구들이 계속 한류나 이게 드라마에 미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느냐? 본인이 서울에 와서 좀 재미있게 놀아보는 꿈 뭐 이런 걸 꾸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나오는 게 뭔가면 적대적 두개 국가론입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어요. 100년, 200년 지나도 통일이라는 건 없다. 영원히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니 통일과 관련한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통일이란 말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지금 통일한 글자 자체를 다 삭제하고 평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통일과 관련된 건축물, 조형물은 싹 다 지금 까부시고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 아니 생각 젊은 친구들이 통일할 때 뭘 생각? 통일하면 대한민국 생각, 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BTS를 생각하고 BTS.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란 이 글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통일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내놓은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에 책 내셨잖아요. 그 네. 얼굴 크게 나온 책. 네. 3층 서기실의 암호. 네. 이거 후속 뭐 나옵니까 책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쓰려가는데 3층 서기실의 암호는 제가 2016년 그때까지의 그때까지 북한 상황, 상황이구나. 네. 2016년 이후의 북한의 상황 이게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또 책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8년 동안 매우 특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남과 북에 대한 좀 쓰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모르는 대한민국.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네, 그렇죠. 저 또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 12년을 스웨덴, 덴마크, 영국 해보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저는 이 비교가 돼요. 남과 북, 유럽.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힘 이거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어떤 내가 보니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더라 이런 걸 좀 한번 책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시간도 다 가네요. 됐고요. 지금까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